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넷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글로벌 경제는 숨 돌릴 틈 없었습니다. 시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치솟는 달러 엔 환율과 틱톡 매각법 통과를 둘러싼 미중 갈등, 또 여기에 주 후반에는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양한 변수들을 소화해야 했는데요. 오늘 세계는 경제는에서 키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신 삼총사 대기 중입니다. 각자 오늘 준비한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한나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한나입니다. 테슬라부터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번 주 나온 M7 기업 실적 보면서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선우입니다. 전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에 올라탄 엔비디아 관련 분석 준비해봤는데요.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엔비디아 쇼크, 그 오해와 진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와 미국 정부와 소송전을 예고한 틱톡 CEO 그리고 국제 유가 전망까지 준비했는데요. 잠시 뒤 확인해 보시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M7이라는 표현 자주 사용되는데요. Magnificent Seven, 직역하면 멋진, 위대한 7명 정도로 해석되는데 원래 이게 미국 서부 영화 제목입니다. 최근엔 미국 증시의 강세장을 이끈 7개 빅테크 기업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애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성적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부터 보죠. 성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수치는 이보다 더 나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겨박제에 시달려온 이 테슬라 실적이 이미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이미 시장에서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예상치도 크게 낮춰 잡았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 좋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보면 주당 순이익은 45센트로 시장 컨센서스였던 51센트를 크게 밑돌았고요. 매출은 221억 5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나 급락한 21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테슬라의 분기 매출이 감소한 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고 감소폭은 12년 만에 가장 큽니다. 네. 그런데 실적은 부진했지만 주가는 또 급등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온 이 한 문장이 시장의 기대감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저가 전기차 출시에 속도를 내겠다, 이 문장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앞서 2025년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던 새 모델 출시를 가속화했다면서 출시는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2025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에 시장이 실망하는 것을 막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기대할 만한 소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다음 날 곧바로 12%나 올랐는데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re not going to get a car out. They're not going to get a robo-taxi out in a year, but they probably do in 2 years. And if they do that in 2 years, I think that shares go higher. Do you believe that the future is autonomous? If you think that electrification and autonomy is the future, Tesla by far is in the best position to capitalize on that. If you think that that future is further off, 10 years, 20 years off, then the stock's not going to do anything. So this is going to be a polarizing company, undoubtedly a polarizing stock for the next few years. 네. 근데 이 저가 모델 그동안 말이 많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보도가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아예 폐기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분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는 이 보도가 거짓말이라며 맞받아쳤고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더욱 저가 전기차 발표에 대한 기대가 컸고 주가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로보택시와 로봇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도 주가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대감에 주가는 올랐지만 결국 머스크의 말로 끝날지 실제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M7 기업들 실적으로 좀 넘어가 보죠. AI 경쟁을 펼치고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또 알파벳도 이번 주 실적을 내놨는데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멘텀을 상징하는 기업들인데요. 먼저 메타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 전망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실적이 나온 날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6% 넘게 떨어졌는데요. 테슬라 주가와 흐름이 정반대였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땠습니까? 네, 알파벳과 MS 역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AI를 탑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큰 매출을 올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모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반면 차세대 AI 가속기를 들고 나왔던 인텔의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네. M7 기업들 아직 좀 남았죠. 남은 주요 빅테크 실적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다음 주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클라우드 시장 선두주자인 아마존은 올해 코드명 올림푸스로 불리는 자체 거대 언어 모델 LLM으로 생성형 AI 레이스에 본격 가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월가는 아마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이 관심인데 이건 어떨까요? 네, 다음 달 2일 실적을 발표가 예정돼 있는 이 애플은 올해 들어 줄곧 악재에 직면하고 있어서 실적 전망이 어두운데요. 1분기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줄었고요. 중국 시장 점유율 역시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1위였는데 올해 1분기 3위로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올 초 야심차게 내놓은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도 고전하고 있어 출하량 목표도 최대 80만 대에서 거의 반토막난 45만 대로 낮춰져 봤고요. 미국, 유럽의 이 반독점법 규제도 애플의 고심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다음 달 22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이번 어닝 시즌은 지금 현재 나오는 수치,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좀 미래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 어닝 시즌은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빅테크 주가의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실제로 UBS는 M7 중 테슬라를 제외한 빅6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동안 M7 주가가 미국 증시를 견인해 왔는데 전반적으로 M7 주식이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증시 흐름도 마찬가지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빅테크 주가 말고도 다른 불안 요인들이 많습니다. JP모건은 현재 주가에 대한 안일한 인식, 아직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하락,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지나친 낙관 등이 주가 하락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채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유가 상승 등 거시경제 위험이 가중되면서 매도세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한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 끝을 모르고 고공행진을 펼치던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릴까요?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모멘텀이 싣고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AI 붐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주가 흐름부터 볼까요? 네,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0% 넘게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19일이었죠. 하루 만에 10%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300조 원이나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 업계에선 AI 거품이 꺼지는 전조 현상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반대로 그동안 급등에 따른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만 빠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주를 따라서 다른 반도체 주들도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네. AMD는 지난달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한 상태고 마이크론 역시 18% 가까이 떨어지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반도체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들이 있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그리고 반도체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ASML 실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먼저 TSMC는 최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죠. 하지만 업계 시선은 실망스러운 2분기 가이던스에 쏠렸습니다.
파운드리 부문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잡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칩 생산을 TSMC가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SMC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엔비디아도 안 좋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죠. 아, 그럼 ASML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도 1분기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하고 신규 주문량도 시장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면서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AI 칩을 받아 서버를 만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이례적으로 잠정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한몫했습니다. 네, 입게시서 얘기 듣고 보니까 뭐 기승전 엔비디아네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오해와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 연관성이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걱정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조금 더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TSMC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앞서 2분기 파운드리 성장률 기대치를 기존보다 대폭 낮춰 잡은 점이 엔비디아의 낙폭을 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운드리는요,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를 말합니다. 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죠. 실제로 TSMC는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콕 짚어 말하기도 했고요. 또 매출 추이만 놓고 봐도 관련 부분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가 집중하고 있는 AI 반도체와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HPC 고성능 컴퓨터로 불리는 AI 가속기 부분은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웨이저자 TSMC CEO도 실적 발표 당시 거의 모든 AI 기업들이 TSMC와 협력하고 있다. 이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AI 서버 매출 기여가 2배 넘게 오를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AI 칩 수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이른바 코어스 패키징,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처리하는 기술이죠. 이게 여전히 공급 부족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캐파가 얼마나 크냐면요. TSMC 자사 물량으로는 소화가 안 돼서 오셋 파트너들 ASE나 암코사의 일부 물량을 넘겨주고 있는데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비디아 칩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올해 말까지 월 33K에서 35K까지 물량을 확대시킬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약 130%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사실상 이 캐파 대부분이 엔비디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TSMC 얘기 아주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ASML의 경우도 비슷한 건가요? 네, ASM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SML은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말 그대로 반도체 미세 공정과 관련이 있는데 AI 칩, GPU에는 HBM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HBM은 미세 공정이 아니고 겹겹이 층으로 쌓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안 좋으면 엔비디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단순 연결고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곳은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지금 서버를 구축하는 회사잖아요. 이거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비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혹시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비 실적을 못 내올 만큼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추측이 슈마컴 주식 급락으로 이어졌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끌어내린 거죠. 이 슈마컴 실적은 미국 현지 시간 30일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 나오니까요. 함께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뭐 시선을 더 넓혀서 보면 엔비디아 주가의 최근 불안정한 흐름을 놓고 AI 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조정을 받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드는 곳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진짜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란 거죠. 네.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인공지능 대세 흐름이 꺾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앞서 이한나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서도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간 내러티브로만 올라왔던 것과 비교해서 이제는 숫자, 그러니까 실적에도 눈길을 주고 있다는 점이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우려가 과하다라는 평가가 그렇습니까? 지배적입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 쇼크 직후에도 여전히 매수자로 남아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는데요. 과도한 단기 우려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JP 모건의 사믹 채터지 애널리스트는요,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기술 기업으로 교체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 역시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이 내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 여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금방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 역시 $1,000대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서학개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28억 달러치를 매수했고 매도는 이보다 소폭 많은 2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가 매수 타이밍이냐 차익 실현 타이밍이냐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다음 달 22일에 예정돼 있죠. 지난해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예상치를 웃돈 성적표를 내놨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AI 붐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5월 22일 마크 해놨다가 반드시 봐야 되겠군요. 자, 임선욱 캐스터 오늘도 흥미로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뉴스메이커들 만나볼 시간입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1.6%로 집계됐죠. 그동안 나홀로 강세를 유지해오던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저성장 속 고물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는데요. 그동안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계속 쏟아냈던 다이먼 CEO는 성장률 수치가 나오기 전 오히려 미국 경제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는데요. 수치를 확인한 후에도 같은 입장일지 궁금합니다. 다이먼 CEO의 발언 들어보시죠. If you look at the economy since then, it's been booming. Unemployment is hit an all-time low. It's been under 4% now for the better part of 2 or 3 years, something like that. The American consumer, even if we go into a recession, is much wealthier than before. So far, we're in pretty good shape, and so far it looks like that soft landing type of scenario. But I'm putting me on the cautious side of that one. 미국의 1분기 GDP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링리더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2번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일단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채권 만기를 늘리기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금리 불확실성이 큰 현재로서는 중단 기물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I think you're going to get to the place where, this core PCE gets down to 2.5 to, we're running a little hot today, closer to 2 3/4, 280. So, as you start to anticipate that, I still think the Fed would like to get a couple of cuts in this year. It's getting harder for them to do that, but I still think they can. Once you get visibility on a couple of good inflation reports, employment, wages staying contained, then you can start to extend your duration.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1970년대 석유 파동, 이른바 오일 쇼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에너지 부문 최고 전략 책임자는 여전히 $100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리 책임자는 중동 정세보다는 미국의 금리 전망에 더 주목했는데요. 금리가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원자재가 다른 자산군을 아웃퍼폼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verything's off. Commodities are going through a consolidation period. We were beginning to price in equities, everything, this idea of rates being higher for longer. But let me remind everybody,
We're talking about rates being higher for longer because growth is so good. Commodities are a win-win in this situation. That's why they nearly always outperform all other asset classes in this environment.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틱톡 매각 법안 통과에도 집중됐죠.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틱톡은 앞으로 최장 360일 이내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이에 반발한 추쇼우즈 틱톡 CEO는 소송전을 예고했는데요. 추쇼우즈 CEO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틱톡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결정이 모순적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싸워서 이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It's obviously a disappointing moment, but it does not need to be a defining one. It's actually ironic because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ikTok reflects the same American values that make the United States a beacon of freedom. TikTok gives everyday Americans a powerful way to be seen and heard, and that's why so many people have made TikTok part of their daily lives. Rest assured, we aren't going anywhere. We are confident and we will keep fighting for your rights in the courts. The facts and the Constitution are on our side, and we expect to prevail again. 자, 마지막 순서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29일 월요일은 상대적으로 큰 일정이 없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나온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에 따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흐름 지켜보셔야겠고요. 바로 화요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주 가장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엽니다. 이틀간의 일정인데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또 챙겨봐야 할 일정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입니다. 앞서 3월 수치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50.8로 집계됐는데요. 기준선인 50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넘으면서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좋은 수치이기도 하죠. 4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밖에 유로존의 1분기 GDP와 소비자 물가도 나옵니다. 기업 실적은 아마존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최근 아마존의 AI 관련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1분기 수치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5월입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자,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선이 미 연준 FOMC 회의 결과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데요. 기준금리 유지가 확실시됩니다. 최근 경제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이미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를 보면 5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표현과 뉘앙스로 전망하는지에 시장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미국의 4월 민간 고용 수치와 공급 관리자 협회 ISM이 내놓는 제조업 PMI도 중요한 일정이고요. 우리 증시 또 중국 증시는 근로자의 날로 이날 하루 휴장이죠. 자, 목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4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미국의 3월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애플 실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 올해 들어 중국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성장성과 수익성에 큰 물음표가 달렸고 이에 따라 투자 의견 강등 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잇따랐는데 1분기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19%나 급감했고 급기야 시장 점유율이 3위로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수치로 확인될 애플의 실적은 더 아플 수 있는데요. 시장 예상은 주당 순이익 1.51달러, 매출 907억 달러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4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2.18달러, 매출은 1,19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이미 예상 수치부터 대폭 낮춰진 상태죠.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미국 고용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폭과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과 같은 각종 데이터가 줄줄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줄었는지가 관건인데 앞서 3월엔 20만 명 증가 예상을 엄청나게 뛰어넘어서 30만 명 넘게 증가하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죠.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건 곧 미국 경제가 핫하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멀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꼭 챙겨보셔야 할 일정들 정리해봤습니다. 자, 세계는 경제는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 짚어드린 대로 미 연준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분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